이분의 음악은 참 신기해요. 2022년에 나온 곡에서 7, 80년대 포크송 느낌이 나고요. 또 가만히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특유의 미성과 떨림이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전달되죠. 또 노래 가사는 마치 한 편의 고운 시 구절 같습니다. 설레는 초대석, 노래하는 음유 시인 신지훈 씨와 함께 할게요. 지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음유시인 신지훈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부끄럽죠.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려니까. 네, 아니 근데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마음에 드셨군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자, 우리 설방 가족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신지훈이라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즐겁게 얘기하다가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설밤은 첫 방문이시죠? 네. KBS 라디오 스튜디오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5년이요? 네, 5, 6년은 된 것 같아요. 와, 진짜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엄청 오랜만에 왔네요. 우와, 그래도 5년 만에 와도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더 아늑해진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5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네. 아니, 요즘 1인 기획사를 세워서 혼자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저희 섭외 연락을 받으시곤 처음에 답이 없어서 출연이 좀 어렵구나 싶었는데 그게 거절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사실 저는 바로 답변은 못 드렸는데 그래도 하루 만에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초대를 받고 네. 그날 밤에 이게 찾아보니까 새벽 방송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 10시부터 목이 이렇게 잠기는 타입이라서 잘 준비를 몸이 해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서 부를 수 있을까? 이제 이 걱정이 앞섰어요. 네. 그래서 그날 밤에 초대받은 그날 밤에 새벽에 노래를 불러본 거죠. 불러봤는데 이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날 이제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좀 늦은 거죠. 저 기다렸거든요. 뭐지? 막 이거 못 오시는 건가? 근데 뮤지션 치고는 꽤 일찍 그럼 주무시는 편인가 봐요. 올빼미형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네, 그 주변 동료들은 다 올빼미인데 저는 좀 그게 너무 안 맞아서 너무 늦게 자고 그러면 곡은 밤에 많이 나오는데 네. 사람의 건강에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네. 사람은 밤엔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합니다. 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뮤지션 신지훈 씨의 정규 1집이 발매됐습니다. 와! 올해 활동 10년 차잖아요. 네. 근데 이제야 비로소 정규 1집 앨범이 발표됐어요.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포털 사이트에서 신지훈 1집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 앨범 소개도 적었지만은 소개가 아니라 인스타에 적었던 것 같은데 네. 되게 정말 꿈꿔왔고 여전히 꿈만 같은 앨범이에요. 여전히. 네. SNS에 그렇게 적었군요. 진짜 꿈만 같은 하긴 10년 만에 나온 첫 정규 앨범이니까. 네. 지훈 씨뿐 아니라 사실 팬분들도 정말 많이 기다리고 또 이번 소식을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미스 슬로우님께서 지훈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티 없이 막다는 문장이 떠올라요. 어떤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은 약순물 같습니다. 제겐 지훈님의 음악이 보약과도 같거든요. 이번 앨범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특히 묻별을 가장 좋아해요. 라고 감사합니다. 남기셨고. 약순물 같다는 건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너무나 진짜 깨끗하고 먹으면 막 내가 정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물, 약순물. 올포 지훈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팬입니다. 그대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 지훈 행복하세요. 언젠가는 우리 꼭 만날 거라 믿고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중국에서도 또 네, 해외 팬분들도 많은가 봐요. 생일 때마다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이렇게 우와. 보내주시는 팬분이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이번 앨범 제목부터 참 곱습니다. 별과 추억과 시라는 앨범인데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앨범. 네, 이번 앨범
처음부터 작년 이맘때쯤에 정규 앨범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딱 담고 싶은 이미지는 하나였어요. 메시지는 하나였는데 그게 헛된 추억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앨범 전반에 다 담고 싶었고 네, 그런 앨범입니다. 헛된 추억은 없다. 이마저도 뭔가 문학 작품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 같은데 앨범 소개를 보면요. 10개의 시절이 이제 나를 떠나려 하네요. 이 순간 수많은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후회도 자책도 참 많이 했던 지난 일들 중에 말씀하신 대로 헛된 추억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썼는데 10개의 시절이 무슨 뜻이에요? 우선 10곡을 담았기 때문에 10개의 시절이라고 적었는데 네. 이게 다 저의 살아오면서 겪었던 저마다의 시절들이 담겨있는 곡들이라서 그렇게 적었는데 네. 이게 또 제가 10년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나름의 곡마다 나의 그런 하나의 시절을 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번 앨범 발매 전에 더 클래식의 김광진 씨를 찾아뵙고 조언을 구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맞아요. 선배님이 어떤 조언을 해주시던가요? 사실 되게 평소에도 근데 알던 사이였어요? 네, 제가 K-pop 스타 때 편지를 불렀는데 네. 그때 이후로 계속 응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뭔가 촬영으로 만나게 된 거는 처음이었는데 네.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타이틀곡을 좀 못 고르겠어서 그런 조언을 구하고자 뵀는데 다 타이틀 안 같아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너무 되고 저한테 그 어떤 분보다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싶고 받게 되는 분이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첫 곡을 듣자마자 이게 타이틀이야. 뒤에 거 듣기도 전에 이게 타이틀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와.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타이틀을 고르게 됐던 그게 21, 15입니다. 정말 딱 이게 타이틀이야. 사실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너무 안도도 되고 맞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맞아요.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행복했어요. 지훈 씨가 내심 마음속에서 원하던 타이틀도 그게 맞았나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4곡을 들고 갔는데 네. 4곡이 다 마음속에 타이틀이어서 정말 못 고르겠어서 네, 이분 저분을 붙잡고 여쭤봤거든요. 답정너 질문이 아니라 진짜 그냥 궁금해서 사람들의 맞아요. 의견 물어본 거였군요. 맞아요. 이번 앨범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또 3개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는 밤의 창가에서 가사 비디오, 또 하나는 지훈 씨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21, 15 뮤직비디오랑 마지막으로 직접 연기를 하신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 되어 뮤직비디오인데 네. 보니까 영상이 마치 청춘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너무 예쁘고 지훈 씨도 또 연기도 되게 잘하던데 그랬나요? 촬영하면서 어땠어요? 원래 연기에 욕심이 많이 있나요? 욕심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어릴 때 17살 때 좋은 기회로 영화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큰 영화였는데 어떤 영화였어요? 비밀은 없다라는 손예진 선배님이랑 돌아가신 김주혁 선배님을 나오는 거기에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또 독립영화 이런 것도 몇 번 했었는데 사실 점점 앨범 노래를 하면서 연기에 대한 거는 이렇게 계속 접어왔거든요. 엄청 절실하고 이러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게 좀 민폐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노래가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연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나름 연기 경력이 이렇게 있었구나. 네, 좀 짧지만 있긴 있었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미 설레는 밤에서 들려드린 곡입니다. 밤의 창가에서. 이 곡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밤의 창가에서는 헛헛함과 그리움을 노래의 가사에 또 멜로디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곡이고요. 정말
뭔가 참고한 곡이 없을 만큼 저의 색깔을 담아낸 곡이라고 오. 생각하고 있습니다. 헛헛함과 그리움이 느껴지는 곡. 이 시간에 또 우리 설번 가족들 들으시면 그리운 누군가가 왠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자, 저희 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신지훈의 밤의 창가에서. 네, 신지훈의 밤의 창가에서 들었습니다. 와, 저보다 훨씬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감성이 나오지?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 곡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헛헛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시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다. 자, 설레는 밤 박소연입니다. 신지훈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엔 또 지훈 씨의 기타 연주와 함께 라이브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디션.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죠. K-팝 스타 시즌2를 통해서 가수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때 중학생이었는데도 무대를 너무 멋지게 해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았는데 첫 무대 기억나세요? 지훈 씨? 되게 오래전인데 이게 충격을 받으면 1초 단위로 기억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전 정말 기억력이 정말 나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잘할 정도로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뭐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건 기억이 참 잘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충격을 받은 정도였어요. 그랬나 1초 봐요. 단위로 기억이 남는. 그때 기억에 남는 그런 심사평이라든지 선배님들이 해주셨던 이야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심사평 저를 너무 좋게 많이 봐주셔가지고 막 무슨 뭐 천상의 목소리다 막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래서 네 그런 얘기들이 기억에 남네요. 네. 그때 들었을 때 뭔가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박진영 씨가 특히 신지훈 씨 보고 진짜 막 사랑에 빠졌었던 그 표정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 기억이 눈빛. 나세요? 그 눈빛이 있었어요. 박진영 씨 눈빛이.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우리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훈 씨도 기억하고 있지만. 또 2019년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 거의 오디션 전문가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는 실력파 뮤지션들 등용문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유희열, 조규찬, 루시드 폴 등 선배 뮤지션도 많이 배출한 대회인데 비교적 가수로 많은 활동을 한 후에 참가를 했는데 어떤 계기로 참가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원래 유재하 경연은 예전부터 나가고 싶었는데요. 저는 워낙 제 음악을 들으시면 좀 느끼시겠지만은 옛날 노래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유재하 경연이 되게 꼭 나가고 싶은 뭔가 타이틀을 얻고 싶은 그런 대회였어요. 네. 근데 제가 앨범을 발매한 사람은 못 나가는 룰이 있었거든요. 원래. 네. 원래 되게 그 참가 대상에 대한 그 조건이 좀 까다로웠는데 네. 제가 나갔던 30기 때부터인가 그게 사라져서 네, 그래서 저는 완전히 포기를 하고 나는 그냥 앞으로도 못 나가는구나 네. 그렇게 하다가 신청이 끝나기 이틀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주변에 그냥 세션 분이 거기 나간다 그래서 나도 나가볼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틀 만에 곡을 밤새 써서 낸 게 이제 가득 빈 마음에라는 곡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이틀 만에 진짜 급하게 뭐야 나가볼까? 나도 나갈 수 있네 네. 하고 쓴 곡이 네. 천재인가요 혹시? 근데 그 곡이 정말 저의 음악 인생에서 정말 큰 계기가 되었던 게 네. 원래는 어떤 음악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어떤 음악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잘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그 기준이 없었는데 제가 네. 그 대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악이 이런 거였는데 이걸 내가 해볼 생각은 못했구나. 항상 뭔가 따라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지금 잘 되고 있고 막 그런 트렌드라고 하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맘껏 날개를 펼쳤던 게 유재하 때부터였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운명이네요. 이 대회를 나갔던 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앞서 얘기했지만 K-팝 스타 때 지훈 씨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이에요. 특이하게도. 당시에 이 오디션 보면서도 또 대회에서 1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피겨스케이팅은 몇 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좀 선수 치고는 좀 늦게 시작했는데 12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선수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성적도 좋았고 또 꽤 몇 년 해온 건데 네. 왜 운동을 접고 음악을 선택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도 있었어요. 좀 환경 탓도 있었고. 환경 탓? 전반적으로 너무 저한테 기대가 많이 쏠려 있었던 게 1번이고요. 네. 그리고 제일 컸던 건 몸에 부상이 좀 많았어요. 그때 원래 운동을 안 쉬고 계속 하면 몸이 성장을 안 하는데요. 네. 제가 그때 합숙 생활하고 그 오디션 나가고 그러면서 그 합숙을 하니까 몸이 이제 쉬니까 키가 갑자기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축도 무너지고 뭐 성장통도 한 1년 동안 되게 심했고 그래서 그 몸의 변화가 되게 크게 다가오는군요. 운동하는 분들한테. 네, 특히 피겨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축과 밸런스가 너무 중요한 운동이라 네. 키가 뭐 갑자기 커진다거나 그러면 잡는 이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릎이 아프니까 성장통 때문에 아프니까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은 선택지가 많이 없어서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면서 점점 내가 곡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곡을 이렇게 쓰면서 행복하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면서 자리를 잡아간 거죠. 그렇군요. 요즘도 가끔 그러면 탓이나 링크에 나갈 때도 있나요? 이젠 취미로 네, 왠지 할 것 같은데. 취미로 갑니다. 그때보다 근육이 많이 줄어서 정말 저질 체력으로 너무 힘들다. 진짜 이렇게 못하겠다. 근데 다른 분들이 보면 이제 취미로 가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타면은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전직이니까요. 맞아요.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학. 아까 초대석 시작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훈 씨 노래 가사는 정말 한편의 시 같아요. 또 그 전에 발표한 노래 중에 시가 될 이야기라는 곡도 있었고 이번 앨범 제목도 별과 추억과 시이고 또 마지막 트랙은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대여입니다. 문학이 되게 많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없는데 네. 사실 다들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책도 많이 읽고 문학소녀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런 애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문학소녀? 네, 전 정말 응? 운동밖에 몰랐고 네. 그렇게 그냥 정말 예체능만 이렇게 했었는데 국어 이런 건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한 작년부터 책을 갑자기 책에 재미를 붙이면서 엄청 읽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지. 네, 정말 그러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시를 하나 읽거나 산문집을 하나 읽어도 거기서 정말 많은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으로도 되게 생각의 가지를 많이 넓혀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군요. 자, 지훈 씨가 또 멋진 라이브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어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의 그 자작곡이고 이번에 타이틀로 냈던 21, 15이라는 곡이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 곡을 내면 사람들이 내 노래에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많았던 곡이었어요. 너무 사적인 얘기가 아닐까? 이러면서. 근데 이 곡이 그 김광진 선생님께서 이거를 무조건 타이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등을 밀어주셔서 네, 자신 있게 달려나간 곡입니다. 믿고 듣는 김광진 픽인 지훈 씨의 이번 앨범 타이틀곡 또 기타도 직접 연주하면서 들려주실 건데 이 곡 감상할 때 이 부분에 좀 집중하면 더 좋다. 청취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아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신지훈의 21, 15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시간을 되올 수 있다면 21 초봄에 갈 거야. 피어나던 꽃나무에 수줍음 같던 맑은 웃음 띤 옛사랑에게 시간을 되올 수 있다면 애달프던 15에 갈 거야. 서로의 마음 돌보지 못해 헤매이다 빛을 잃은 가족들에게 시간을 되올 수 있다면 1992년 엄마에게 말할래.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당신을 위해서만 삶을 택하시라고. 시간을 되올 수 있다면 모두를 슬프게 할 아빠에게 정말 소중한 건 그 무엇도 아닌 당신 곁에 이미 있다고 말해줄 거야. 그러나 시간은 아쉬움을 남긴 채 떠나. 그러나 시간이 전부 잊혀가게 하겠지. 와, 신지훈의 21, 15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다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뭐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서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걱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가사를 이렇게 눈 감고 들으니까 우리가 다 한 번쯤 겪고 느낀 그런 감정들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과 또 요청들을 만나볼게요. 면희님이 시를 쓰고 노래하시는 것 같아 늘 좋아했는데 이번 앨범 제목이 별과 추억과 시라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남은 이에게라는 곡이 제일 좋았는데 이 곡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 곡도 진짜 좀 좋아요. 시작부터 지훈 씨 목소리가 굉장히 울림 있게 다가오는 곡인데 어떻게 쓰신 거예요, 진짜? 이 노래는 좀 되게 가사가 되게 딥하고 슬퍼서 좀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노래를 듣고 괜찮은 거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든 뭔가 미디어에서든 슬픔을 크게 누군가와 작별을 해서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제가 다 떠안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게 마치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런 때가 가끔씩 있었는데 결국에 저는 그걸 다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네. 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렇게 모른 척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이라도 건넬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못 건네니까 그걸 곡으로 한번 써보자 그러면서 썼던 곡이에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지윤 씨는? INFP. INFP. 아니,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걸 굉장히 공감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방금 이야기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곡 속에 녹아나는 것 같네요. 장윤정님은 특별할 것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는 요즘. 그럴 때마다 가수님 음악으로 힘을 잔뜩 얻곤 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유난히 힘들고 지칠 때 지훈 양만의 힐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PS 10년차 팬인 제게도 너무나 특별한 이번 앨범 너무나 귀합니다. 제겐 위로이자 보물이자 선물이에요 라고. 아유, 말 너무 예쁘게 하시네. 그러니까 찐사랑이 느껴지는 댓글이네요. 지훈 씨만의 힐링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요즘 제일 큰 고민인데요, 사실. 뭘 해야 힐링이 될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웨이트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게 나의 취미이고 행복인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막 수영을 배워볼까 이런 고민도 하다가 최근에 가족들이랑 그 속초호수 가서 근처에서 맛있는 거 먹고 막 걷고 제가 좀 울적한 날이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터놓고 막 언니가 엄마한테 막 엄마 걔한테 너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둘이 막 투닥투닥 거리고 그냥 그런 모습들이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마음이 싹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저한테 요즘 힐링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들 아끼는 사람들과 일상을 보내는 거. 네. 맞아요. 그거만큼 또 소확행이 없죠. 네. SNS 보면 또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 사진 찍는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잘 찍는다고? 저는 아니요. 정말 못 찍고 사진을 찍는 건 좋아하는데 찍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 프로필 찍고 이런 것도 되게 큰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가야 되는데 그래요? SNS에 올리는 거는 저희 언니가 많이 찍어줬거든요. 언니가 찍어주면 정말 편하고 막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편하게 찍힘 당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 A님. 정령 피지컬 앨범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스트리밍도 좋지만 두고두고 지훈님 음악을 소장하고 싶은걸요. 이왕이면 LP로다가 제작을 좀. 1000일이고 만일이고 기다릴게요. 앨범이 나온다는 약속만 해주신다면요. 만일이면 이제 30년을 좀 길다, 그쵸? 그건 좀 길고 1000일 정도는 어떨까? 그 피지컬 앨범은 너무 계획 중이고요. 근데 뭔가 업체를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런 걸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언젠간 나올 거란 걸. 1000일까지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지은 씨의 추천곡 한 곡 만나볼 건데요. 어떤 곡 가지고 오셨죠?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라는 곡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지은 씨의 추천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듣고 왔습니다. 설레는 초대석, 오늘 신지윤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설밤과 함께한 1시간 어떠셨나요? 1시간 진짜 항상 느끼지만 정말 빠르고 라디오의 1시간 정말 빠르고 제가 낯도 정말 많이 가리고 정말 엄청난 집순이어서 신발 신을 일이 정말 없는데 이렇게 먼 길 나왔는데 PD님, 작가님 또 DJ님이 이렇게 반겨주셔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도. 그리고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이라고 해야겠네요. 오늘 앨범 발매 기념 또 단독 콘서트를 여신다고. 네. 공연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앞둔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팬분들을 가까이서 만나는 거라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너무너무 즐겁고 그냥 준비하는 기간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뭐 이따 보여주실 테지만 설번 가족분들 또 팬들을 위해 공연에 살짝 포인트 하나 스포해 주신다면? 스포. 제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하모니카를 불 예정이에요. 우와, 거기 가신 분들 개탔네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모니카가. 자, 이제 몇 시간 후 공연을 위해서 빨리 가서 주무셔야겠네요, 지훈 씨. 푹 쉬시고 내일 공연도 잘 하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신지훈 씨 보내드리면서 1부 끝곡으로 신지훈의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 되어 듣고요. 2부로 넘어가 있을게요.